조국 일가, 대한민국 법 위에 선 특권의 패밀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자랑한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행보를 보면 이 땅의 법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된다. 그들에게 적용된 법은 우리 같은 보통 시민들에게 내려지는 법과는 전혀 달랐다.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는 조국 일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이미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다. 딸의 입시를 위해 허위 스펙을 만들어내고 없는 표창장을 위조하고 거짓 인턴 경력을 꾸며낸 범죄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었다. 아들의 시험 대리 응시 의혹과 각종 허위 확인서 사건 역시 법원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철저히 시간 끌기와 불구속의 방패였다. 조국 전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수많은 국민들이 훨씬 가벼운 범죄로도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향하는 현실에서 그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법정을 드나들었다.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무게가 사실상의 면허증처럼 작동한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했던 헌법의 구절은 조국 일가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재판 과정은 지연의 연속이었다. 해외 증인을 불러야 한다는 이유, 증거 다툼을 핑계로 한 끊임없는 공방, 재판부의 휴직과 휴정기를 틈탄 느슨한 일정. 이 모든 지연의 결과는 뻔하다. 시간은 권력자 편이라는 냉정한 진실이다. 평범한 시민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다면 이런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국 일가에게는 재판이 곧 전략이 되었고 그 전략은 성공했다. 결국 모든 것은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등 입시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까지 한꺼번에 풀어주었다. 사면과 복권을 통해 그들은 다시 정치적 발언권과 활동 공간을 되찾았다. 실형 선고조차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사법 정의가 권력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면 그 법은 이미 죽은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문의 특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대한 조롱이다. 청년들은 밤을 새우며 공부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인맥이 없는 수많은 학생들은 공정 경쟁을 믿으며 살고 있다. 그러나 조국 일가는 그 믿음을 무너뜨렸다. 자녀의 스펙을 위조하며 당당히 명문대 문을 열었고 그 잘못이 들통나도 법은 끝까지 그들을 감싸주었다.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은 단순한 불공정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가 선택적으로만 작동하는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절망이다. 법은 권력자에게 무뎌지고 약자에게는 날카롭다. 편의점에서 몇만 원을 훔친 사람은 구속되지만 표창장을 위조하고 제도 전체를 농락한 자들은 불구속 재판과 사면으로 보호받는다. 이것이야말로 법의 이중성, 정의의 붕괴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지만 권한이 곧 정당성은 아니다. 권력이 정의를 짓밟을 때 그 결과는 민주주의 자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조국 일가의 사면은 단순한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던진 잔혹한 메시지다. 공정은 힘없는 자들의 구호일 뿐이다. 권력을 잡으면 죄는 지워지고 특혜는 보장된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권력자와 그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조국 일가에게 쏟아진 특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공정이라는 토대를 허무는 암덩어리다. 만약 이 특혜가 끝내 정당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 국가라 부를 수 없다.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되고 국민은 그 앞에서 무력한 존재로 전락할 뿐이다. 조국 일가 사건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다. 다시는 이런 선택적 정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면 제도를 포함한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공정과 정의는 이 땅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 제4의 조국으로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이다. ABC 헤드라인은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